너 지금 뭐하니? 이 새벽에 불 켜놓고 뭐하냐고 묻잖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노트북을 보며 키득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제 사생활이에요. 간섭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쾅, 닫힌 문 앞에서 순자 씨는 가슴에 대못이 박힌 듯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 평생 차려온 아침밥 정성을 비웃듯 아들마저 아내 편만 듭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숨기려던 노트북 속 검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집안은 오열에 휩싸입니다. 며느리를 내쫓으려던 시어머니가 도리어 무릎을 꿇게 된 기막힌 사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저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께 닿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라는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행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는 게 참 마음 같지 않죠? 저도 그래요. 올해로 제 나이 65세가 되었네요. 평생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재미로 남편 뒷바라지 하는 보람으로 살아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손등 좀 보세요. 여기저기 흉터도 많고 마디도 굵어졌죠? 이게 다 훈장이라면 훈장이에요. 40년 넘게 부엌대기로 살면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남들 잘 때 일어나서 쌀 씻는 소리,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는 냄새로 아침을 여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긍지였답니다. 우리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아들로 말 한마디에 지긋지긋한 손목 통증도 씻은 듯이 낫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이 2년 전에 참 참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시어머니로서의 은근한 자부심, 아니 어쩌면 고집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여자는 모름지기 아침밥으로 집안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 말이죠. 부엌 창밖으로는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도 들지 않은 시각, 주인공 순자 씨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두릅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타락 소리를 내며 올라오자 냄비 안에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 오늘 아침은 우리 아범 좋아하는 황태 해장국 좀 시원하게 끓이고 며느리 좋아하는 나물도 몇 가지 무쳐야겠네.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집안 공기가 좀 활기차야지. 순자는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채를 썹니다. 탁탁탁 경쾌한 도마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채웁니다. 그런데 벌써 6시가 다 되어가는데 며느리 방은 깜깜하네. 요즘 젊은 애들이 늦잠 자는 건 알지만 그래도 시부모가 사는 집에 들어와 살기로 했으면 첫날부터는 좀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 순자는 애써 서운함을 누르며 멸치 육수를 냅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하지만 아들 내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칠첩 반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자의 남편 만수 씨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임자, 아직 애들 안 일어나나? 출근 준비하려면 지금쯤은 먹어야 할 텐데. 글쎄 말이에요. 엊그제 들어올 때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우리 집은 아침 7시 30분이면 무조건 다 같이 식사한다고. 그런데 그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허허, 젊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하겠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피곤한 건 저도 알죠. 하지만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뭐 며느리한테 아침 밥상을 차리라고 했나요? 그냥 같이 앉아서 먹자는데 그것도 힘든 건지 제가 너무 고지식한 건가요? 춘자는 찬물에 손을 씻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시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 쓸고 아궁이 불 지피며 살았는데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싸해집니다. 드디어 아들 내외의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 지영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머, 아버님, 어머님, 벌써 식사 다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늦었죠? 지영아, 벌써 8시다. 아범은 벌써 씻고 나갈 준비 다 했는데 넌 이제 일어난 거니? 네, 어머님.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아서요. 내일부터는 조심할게요. 조심할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지. 한 집안의 아침은 여자가 깨우는 법이다. 내가 남편 출근하는데 배웅도 못하고 이렇게 잠만 자서야 되겠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른 먹고 씻을게요.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한 가족이 되었으면 같이 밥 먹고 서로 얼굴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따뜻한 풍경을 원했던 것 뿐인데 저 며느리 아이의 죄송해요 라는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던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돋기 시작한 게요. 요즘 애들은 다 저런가? 아니, 너무 오냐오냐 했나?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제 삶이 저 젊은 며느리의 늦잠 한 번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묘한 기분까지 들었답니다. 그래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가시 돋친 마음이 나중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그 닫힌 문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만 사랑을 주고 제 방식대로만 기강을 잡으려 했던 거죠. 자, 이제 갈등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평화롭던 제 일상에 며느리라는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사람이 사람을 겪다 보면 원한 부분은 깎이고 서로 맞춰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웬걸요? 우리 며느리 지영이는 갈수록 태산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그놈의 늦잠 습관은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부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아는 살림 비법도 전수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 된장찌개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요? 같은 말 한마디면 제 고단함이 다 녹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정막뿐이었답니다. 새벽 5시 30분. 춘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습니다. 거실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감돕니다. 순자는 자꾸만 아들네의 방문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후, 오늘도 여전하네. 어제는 내가 좋게 말했잖아. 태영아, 내일 아침에는 어머니랑 같이 나물 좀 무쳐보자고. 대답은 잘하더니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순자는 칼질 소리를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냅니다. 탕, 탕, 탕. 일부러 도마를 세게 내리치며 무언의 항의를 해보지만 건너편 방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요즘 애들이 영리하다더니 이건 영리한 게 아니라 영악한 건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등 따숩게 잠만 잘 수 있지? 내가 시집 왔을 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오전 8시 15분 아들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방에서 나옵니다. 뒤이어 지영이 눈을 비비며 느릿느릿 걸어 나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황태국이 최고라니까. 아범아, 너는 지영이 깨우지도 않니? 남편 출근하는데 마누라는 잠에 취해서 비몽사몽. 이게 우리 집 가풍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냐? 아유, 엄마, 지영이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괜찮으면 다냐? 이 집 주인이 나고 이 집 살림 맡은 사람이 나다. 지영이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내가 안 아프게 생겼니?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너 시집 올 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아침밥은 가족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너 한 달 내내 8시가 넘어야 겨우 기어 나오니? 나를 시어머니로 보기는 한 거니? 내가 내 밥 해주는 식모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밤에 잠을 좀 설쳐서. 잠 설치는 사람이 너뿐이야? 나도 나이 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려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너희 먹일 국 끓인다. 이건 성의 문제고 예의 문제야. 너 내일부터 6시까지 부엌으로 안 나오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는다. 알겠니?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 깊숙이 숙입니다. 아들 민호는 눈치를 보며 밥을 입으로 넣는지 코로 넣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기강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나를 머리 꼭대기에 올려놓으려 할 거야.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지만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하지만 순자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순자는 애써 외면하며 차갑게 돌아섭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불덩이 같았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제 신념이 갓 들어온 며느리의 늦잠이라는 사소한 행동에 무너지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늦잠을 잤고 저는 매일 아침 분노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며느리의 방 문틈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갈등의 정점이자 제가 며느리를 참교육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우리 며느리가 대체 뭘 했길래 제가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찾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죠. 제가 그날 본 건 정말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날은 유독 새벽바람이 차서 뜨끈한 보리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새벽 4시 30분쯤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독 새벽바람이 차서 뜨끈한 보리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새벽 4시 30분쯤 일어났을 때였어요. 거실로 나가려는데 아들네의 방 문틈으로 환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웬일로 저렇게 일찍 일어났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문을 살짝 밀어봤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지영은 침대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고 귀에는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입으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그저 밤새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며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잠을 설쳐서 늦잠을 잔다더니 밤새 저러고 놀고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는 밖에서 국 끓일 준비하는데 며느리라는 애는 밤새 과자나 까먹으면서 딴짓을 해? 순자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영이 갑자기 키득키득 웃으며 가방에서 무언가 주섬주섬 꺼내더니 전화기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알록달록한 수입 간식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은 밖에서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마누라는 시부모 집에서 밤새 먹고 놀면서 저렇게 즐겁다니. 내가 저런 애를 며느리라고 들였단 말인가? 이건 나를 기만해도 유분시지. 잠시 후 거실로 나온 지영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며 노트북을 등 뒤로 숨깁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하니? 이 새벽에 방에서 불 켜놓고 뭐하는 거냐고 묻잖아. 아, 어머님, 일찍 깨셨네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좀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과자 봉투가 저렇게 널려 있는데 잠이 안 와서 그랬다고? 너 밤새 논 거 아니니? 밤새 저러고 노니까 아침에 시부모가 밥 먹자고 해도 잠만 자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노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좀 피곤해서 다시 눈 좀 붙여야겠어요. 뭐 설명? 지금 당장 말해. 내가 우리 아들 홀려서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이 뭐야? 밤새 놀고 아침엔 시어머니 부려먹는 게 내 취미니? 어머니, 너무 제 사생활에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인인데 밤새 뭘 하든 제 자유잖아요. 그리고 아침밥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지영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순자는 온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바닥을 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저런 물건이 들어와서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줄이야. 사생활? 자유?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문을 닫고 들어가? 순자는 부엌으로 기어가 어제 씻어놓은 썰통을 바라봅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밥 짓는 일이 이토록 비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새 과자 먹으며 놀다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니 사생활 운운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다니요.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더 이상은 착한 시어머니 안 한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제 마음속에는 며느리를 향한 증오와 도끼만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도끼가 제 몸을 갉아먹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이제부터는 정말 피눈물 나는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제 가슴 속에는 시커먼 수덩이가 하나 들어앉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라는 아이가 저를 무시하는 걸 넘어 이제는 집안의 질서 자체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더 저를 절망하게 만든 건 그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이라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여야 하는데 저에게는 차가운 얼음장 위를 걷는 것처럼 서글픈 공간이 되어버렸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해 수척해진 얼굴로 아들 민호를 붙잡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이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아범아, 너 정말 이럴 거니? 내 처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들었잖아. 밤새 과자 먹으며 놀다가 내가 한마디 했다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니까? 내가 가서 따끔하게 말 좀 해줘야지. 이게 대체 뭐냐? 아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영이가 뭐 애예요? 밤에 잠 안 오면 노트북 좀 볼 수도 있는 거지. 엄마가 너무 사사건건 간섭하니까 애가 숨이 막힌다잖아요. 뭐? 간섭? 내가 걔 잘 되라고 우리 집안 가풍 배우라고 하는 소리가 간섭이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요즘 세상에 무슨 가풍이에요? 엄마도 이제 고집 좀 꺾으세요.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지영이한테 자꾸 아침밥 타령하지 마시고요.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순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습니다. 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 만수 씨에게 하소연해 보지만 남편은 역시 신문만 넘길 뿐입니다. 임자, 적당히 해두게. 며느리랑 싸워봐야 당신만 손해야. 그냥 모른 척하고 잠이나 자. 당신까지 왜 이래요? 내 편은 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평생 당신들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해다 바친 결과가 이거예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자식한테 관섭생이 취급받는 거? 그러게 누가 그렇게 유별나게 굴라고 했나. 세상 변한 줄 알아야지. 시끄러우니까 불 끄고 자. 남편은 벽을 보고 누워버립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순자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립니다. 40년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자는 여전히 텅 빈 부엌에서 혼자 쌀을 씻다가 극심한 현기증을 느낍니다.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속을 끓인 탓인지 눈앞이 노랗게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세상에, 왜 이리 도나? 지영아, 지영아, 나 좀 도와줘. 순자는 힘겹게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닫힌 방문 너머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결국 순자는 차가운 부엌바닥에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머리를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여전히 집안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아침밥 안 한다고 구박받던 며느리는 좋아하겠네. 내 인생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여러분,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여기서 사라져야 이 집안이 평화롭겠구나 싶더라고요.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버림받고 평생 동반자였던 남편에게 외면당했을 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제가 그렇게 쓰러져 있던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참교육을 하려던 그 며느리가 제 손을 잡은 거예요. 차가운 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있으니 세상만사 다 덧없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그 찰나에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절박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사색이 되어 저를 없다시피 해서 소파로 옮기더니 따뜻한 설탕물을 타오고 제 손발을 주무르며 울먹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와서 착한 척이야? 하는 독한 마음과 그래도 나를 챙기는 건 얘뿐인가 하는 서글픈 마음이 뒤섞였죠. 소파에 누워 초점이 돌아온 순자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지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지영의 눈은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퀭합니다. 수아라, 내가 여기 왜 왔니? 사생활 중요하신 분이 늦잠이나 더 자지. 왜 쓰러진 시어머니 머리맡에서 연기를 해?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부터 가요. 제가 차키 챙겨올게요. 병원? 내 병은 내가 만든 거다. 밤새 놀고 먹으며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더니 이제 내가 죽을까봐 겁나니? 너, 내가 오늘 분명히 말한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아. 어머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밤에 잠 안 자고 노트북 한 건 됐어. 변명은 지겹다. 너 내일부터 당장 짐 싸서 나가든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이 집안 기강 다시 잡는 꼴 보든지 선택해. 나 40년 넘게 이 집 지킨 사람이야. 내까짓게 사생활 운운하며 내 신념을 비웃게 두지 않아.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점들을 수첩에 적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수첩 위로 순자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글자들이 채워집니다. 그래,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어머니를 머리방 속으로 알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생활과 자유, 내가 어떻게 망가뜨려주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아침밥 안 하는 게 소원이라면 아예 이 집에서 밥숟갈 뜰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주겠어. 순자는 다음날 새벽 며느리의 방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열쇠 꾸러미를 챙기고 며느리가 밤새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아들과 남편 앞에 증거로 들이밀 계획을 세웁니다. 며느리가 숨겼던 그 노트북 속 내용을 기필코 찾아내어 망신을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순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봅니다. 새벽 4시, 며느리의 방 아래로 어김없이 빛이 새어나옵니다. 시작해보자꾸나. 내가 밤새 그 노트북으로 무슨 망측한 짓을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대단한 놀이를 하는지, 내가 전 국민, 아니 우리 가족들 앞에서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순자는 발소리를 죽여 며느리의 방 앞으로 다가갑니다. 손에는 며느리의 만행을 촬영할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옥수심에 불타는 순자의 눈은 흡사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독해졌죠?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자식에게 외면당하고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노모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그날 새벽 며느리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 뻔뻔한 민낯을 천하에 공개하고 집에서 쫓아낼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열고 제가 마주한 진실은 제 상상력을 수천 배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로 말이죠. 드디어 새벽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며느리 지영이의 방문 앞에 섰어요. 오늘이야말로 내 가식적인 가면을 벗겨주마 하는 생각에 문고리를 확 돌려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너 이 새벽에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노트북 치워. 제가 고함을 지르며 들이닥치자 지영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노트북을 덮으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발 빨랐죠. 저는 지영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노트북 화면을 강제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건 화려한 게임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과 메모장이 띄워져 있습니다. 제목들은 이랬습니다. 시아버님 당뇨식단 30일 플랜, 시어머니 관절염에 좋은 약초와 마사지법, 60대 여성 심리 3당 및 우울증 예방. 이게 다 뭐냐? 내가 왜 이런 걸? 당황한 지영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노트북을 뺏으려 하지만 순자는 옆에 놓인 두툼한 노트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순자가 평소에 흘리듯 말했던 무릎이 시리다, 입맛이 없다는 말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님 당뇨 수치가 너무 높으시고 어머님도 밤마다 다리 아파서 잠 못 드시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래서 밤마다 잠 안 자고 이걸 했다고? 네, 제가 낮에는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밤마다 외국 논문도 찾아보고 당뇨 환자 카페 가서 식단 공유받고 어머님 기분 전환에 드릴 수 있는 시니어 취미 교실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난 건 식단 연구하다가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순자는 멍하니 서 있다가 발치에 있는 쓰레기통을 봅니다. 거기엔 어제 순자가 밤새 과자나 까먹었다고 오해했던 간식 봉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간식이 아니라 저당식품, 무염 간식, 샘플들이었습니다. 이게 과자가 아니라 아범, 시아버지 주려고 산 당뇨 간식이었니? 네, 아버님이 과자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당 때문에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저당 과자 샘플을 다 시켜서 제가 먼저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걸로 아침마다 아버님 가방에 몰래 넣어드렸거든요. 순자는 무너져 내리듯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순자의 곁으로 다가와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아침밥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40년 넘게 차려오신 그 귀한 밥상, 제가 함부로 이어받기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차려주신 정성스러운 밥을 먹고 대신 어머님의 건강과 여생을 책임지는 뒷바라지 며느리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사생활이라고 말씀드린 건 혹시라도 미리 아시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비밀로 하려던 거였어요. 아이고, 이 미련한 것이. 내가 이 못난 시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구박했는데 밤새 우리 건강 챙기느라 눈이 벌게진 애를 두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통쾌한 복수요? 아니요. 그건 제 오만함에 대한 처절한 심판이었습니다. 제가 기강을 잡겠다고 휘둘렀던 그 칼날이 사실은 저를 지키려던 방패를 난도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밤새 잠을 설쳐가며 제 굽은 허리를 펴줄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아이의 늦잠만 보고 버릇없다 손가락질 했으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 집안이 어떻게 발칵 뒤집혔는지 보셔야죠. 제 아들과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방 안에서 통곡을 하며 아이고 지영아 하고 소리를 지르니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건너방의 아들이 혼비백산해서 뛰어들어왔어요.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는지 민호는 몽둥이까지 들고 나타났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본 건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꺼느끼며 우는 못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와 만수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과 며느리의 노트를 번갈아 봅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의 엑셀 파일을 클릭해 봅니다. 거기엔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아버지의 혈당 수치 변화 그래프가 날짜별로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밤마다 피곤하다더니 내 옆에서 잠든 척 하다가 내가 잠들면 몰래 나와서 이걸 하고 있었던 거야? 오빠, 내가 그랬잖아. 나 괜찮다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해지시는 거 보는 게 내 행복이라고.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내 편 드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지영이가 좀 유별나긴 하네 라고 생각했어. 내가 남편 맞냐? 내 부모 챙기느라 내 몸 축나는 줄도 모르는 마누라를 두고. 평소 묵뚝뚝함에 극치였던 남편 만수 씨가 지영이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갑자기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칩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저를 향해 사자후로 토해냅니다. 이 한심한 인간들아. 아비라는 놈은 당뇨에 걸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과자나 찾고 엄이라는 사람은 금축 같은 며느리를 구박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민호 너 이놈. 내 처가 너 몰래 이런 정성을 쏟을 때 너는 코 골고 잠만 잤느냐. 영감, 내 잘못이에요.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 귀한 아이를 보고 독한 말을 쏟아냈어요. 지영아,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순자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온 맹무새를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지영의 앞에 정중히 서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다, 지영아. 이건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는 도리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인데 나는 너를 가시돋친 눈으로만 봤어. 내 깊은 속내를 내가 감히 기강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으려 했구나. 순자는 지영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립니다. 거실에는 순자의 흐느낌과 지영의 울음소리가 섞여 흐릅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집 식구가 되어줘서, 그리고 못난 시부모 건강까지 내 몸처럼 챙겨줘서 이제 아침밥은 걱정 마라. 내가 자는 동안 이 애미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밥상을 차려놓으마. 너는 그저 푹 자고 밝은 얼굴로 나오기만 해라오. 여러분, 그날 우리는 그야말로 눈물바다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를 참교육하겠다던 제 서슬퍼런 칼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감사함만 남았죠. 악의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진심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못난 시어머니와 너무나 사려 깊어 차마 말하지 못했던 천사 같은 며느리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소동의 끝에서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아침 풍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여전히 새벽 5시면 부엌불이 켜집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곁에는 든든한 지영군이 생겼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연구해준 식단표를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무염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지영이요? 제가 아주 억지로라도 8시까지는 못 나오게 문을 걸어 잠그라고 했어요. 밤새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느라 고단한 아이인데 아침잠이라도 푹 자야 그 고운 얼굴 안 상하지 않겠어요? 가끔 며느리가 미안한 얼굴로 부엌에 나오면 저는 이제 회초리 대신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건넵니다. 우리 복덩이 잘 잤니? 하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 부끄러운 고백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삽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라는 생각에 갇히기 쉽지요. 며느리가 늦잠을 자면 게으른 것이고 대답이 짧으면 버릇없는 것이라 단정짓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늦잠 자는 며느리의 등 뒤에 밤새 시부모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있을 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심판하려 들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진심을 놓치게 됩니다. 순자는 창밖의 밝은 햇살을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여러분, 기강을 잡으려 하지 마세요. 대접받으려 하지 마세요. 먼저 내어주고 먼저 믿어주면 사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올린 큰 절은 며느리에게 올린 것이기도 하지만 제 딱딱하게 굳은 고집에게 올린 작별 인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놓인 지영의 건강 노트를 소중하게 어루만집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가, 혹시 사위가 미워 보이나요? 그럼 오늘 밤엔 그 아이의 신발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또 우리 같은 노인네들 걱정하느라 얼마나 달아있는지 말이에요. 비난의 말 한마디 대신 따뜻한 밥 한 숟갈 건네는 넉넉한 어른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오해보다는 이해가, 갈등보다는 용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 아침엔 사랑하는 식구들과 웃으며 밥 한 끼 나누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사연의 주인공 분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주인공 분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